자, 여러분, 혹시 문제점을 좀 파악을 하셨나요? 이제, 만약에 이제 파악하신 분이 있으면, 이제 굉장히 소질이 있는 거니까, 이제 머신러닝을 깊게 공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연히 이제 문제점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 네. 그게 당연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여기서 첫 번째 문제점. 자, 인버터블 할까요? 라는 문제가 하나 있죠. 자, 여기 x 프라임 x에 지금 인버스를 구하고 있죠. 즉 인버터블 하다는 말은 요거의 역행렬이 항상 존재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구한 이제 요 케이스에 대해서는 다행히 이제 x 프라임 x에 대한 인버스가 존재했어요. 즉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뭐냐면 만약에 얘를 구했을 때 얘가 0이다. 그러면은 없는 거예요. 즉 AD-BC 얘를 이제 우리가 뭐 디터미넌트라고 많이 부르는데 얘가 AD-BC가 0이면 여기 분모에 0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역행열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건데, 자, 만약에 이제 x가 이 경우다. 그러면 AD-BC 하면 0 되죠. 이게 0 나와버리죠. 그러면 x의 역행열 존재하지 않아요. x 프라임 x는 마찬가지로 역행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x가 이제 풀랭크 매트릭스면 이제 x 프라임 x는 역행열이 존재하는데, 풀랭크 매트릭스 뭔지 당연히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 안 배웠으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고, 이거는 지금은 모르고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나중에 이제 잠깐 다루도록 할게요. 일단은 인버터블 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즉 그 말은 어떤 특정한 x에 대해서는 계산 자체를 못한다. 베타에서는 못 구한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문제점. 계산하기는 간편할까요? 라는 겁니다. 자, 이 역행열 자체를 만약 역행열이 존재한다고 가정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점은 역행열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은 역행열이 존재하더라도 역행열을 계산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직접 역행열을 구한 예시는 2x2 매트릭스. 그러니까 이런 사이즈였어요. 3x3 그런 게 아니라 2x2였어요. 만약에 행렬이 좀 더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우리가 k/k 행렬에 대해서 역행열을 구한다고 하면 실제로 여러분 이게 아까 제가 x가 n by k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x 프라임은 k by n이겠죠. 그 다음에 x는 n by k 그대로. 그럼 두 개 곱하면 뭡니까? k by k예요. 그거 사이즈에 대해서 역행열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역행열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의 시간 복잡도는 k의 3승이에요. 여기 뭐 빅 O 노테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당연히 여러분들 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르셔도 돼요. 근데 요게 뭔지는 몰라도 되는데 대략의 의미가 뭐냐면 이 의미 자체는 아셔야 됩니다. 대략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K 삼성이라는 거예요. 즉 보다 K 만약에 이제 진짜 그냥 간단하게 비유하자면 K 이제 2x2 행렬일 때는 그냥 이제 2의 3승이겠죠. 그러면 3x 3일 때는 3의 3승이겠죠. 4x 4일 때는 4의 3승이겠죠. 즉 이 행렬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거의 3승에 비례해서 시간 목적도가 커진다는 겁니다. 즉 그만큼 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더 그만큼 연산할 게 많다는 겁니다. 즉 이제 우리는 이제 좀만 큰 이제 여기를 K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K3승이라고 하면 좀만 행렬이 커져도 시간 복잡도는 우리가 연산해야 되는 거는 팍 된다는 거예요. 3승으로 엄청 늘어난다는 거죠. K가 좀만 커져도 즉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역행렬을 구하는 거. 큰 행렬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행렬을 구하는 거를 포기해야 돼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K는 이제 앞에서 계속 나왔죠. K는 뭐다? 아까 인풋 피처라고 했죠. 인풋 피처 개수. 그죠? N은 데이터 개수. K는 인풋 피처 개수.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머신러닝에서도 굉장히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더 복잡한 거 가기 전에 요게 문제다. 계산하는 것도 쉽지 않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거.
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써요. 굉장히. 실제로 네, 이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신기한 게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고등학교 때 배우나요? 전 당연히 이제 안 배울 거 당연히 저는 안 배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이제 뭐 그 요즘 고등학생들 어쩌다가 이제 요즘 고등학생들 이제 뭐 자소서 같은 거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다 그라디언트 디센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자기소개서에. 굉장히 이제 실제로 그 학생이 해서 쓴 건지 아니면은 진짜 고등학교 아니면 그냥 안 했는데 그냥 그게 뭐 그냥 쓴 건지 모르겠지만 좀 되게 많이 놀라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그라디언트 디센트는 뭐냐면 그라디언트 구해서 디센트 하겠다. 그냥 이제 하강시켜 주겠다라는 거. 디센트라고 하면 이제 하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일단 그라디언트부터 보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미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정확히는 이제 뭐 편미분 약간 그 말이긴 하지만 일단 미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베타햇을 구한 과정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막 의 목적식 구한 다음에 미분했죠. 미분해서 이 미분값이 0 되는 걸 찾았어요. 근데 딱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까지만. 0 되는 걸 생각하지 않고 딱 이 미분까지만, 이 그라디언트까지, 얘를 우리가 그라디언트라고 할 겁니다. 얘를 그라디언트. 이 값 자체만 한번 봐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값 자체만 쓸 건데 걔를 이용해서 디센트를 시켜준다. 마이너스 디센트를 시켜준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업데이트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자, 보면은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라고요? 베타햇이요, 베타햇. 근데 베타햇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이렇게 구하기 어렵다고 했죠. 그죠? 이제 얘가 인버스가 문제라서. 그러면 베타햇을 우리는 그라디언트 디센트로 이제 요게 아니라 얘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한다? 자, 그라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자, 얘로 계속 우리가 업데이트 시켜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초기값을 우리가 정해줘야 되는데 0.025 되고 뭐 125 되고 뭐 마이너스 125 되고 상관없어요. 초기값을 우리가 정해줍니다. 사람이. 그 다음에 요 과정을 거쳐요. 즉 초기값 자 베타햇의 1은 이제 베타햇 제로에 0.0 마이너스 이제 얘를 이제 에타라고 했는데 자 그 그라디언트를 붙여가지고 마이너스 해줍니다. 즉 이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자, 어떤 거냐면 자, 우리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 그라디언트는 뭐냐면 어느 방향으로 더 파라미터를 학습해야 되냐. 왜냐면 에타는 얼만큼 가느냐, 얼만큼 많이 어느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시켜줘야 되냐입니다. 그래서 순서 어떻게 되냐면, 자, 베타 제로 햇은 우리가 이제 설정해 줬죠. 일단 얘를 기반으로, 일단 요걸 계산한 다음에, 그죠? 이걸 계산한 다음에 베타 1 햇을 업데이트 해줍니다. 베타 1 햇. 업데이트 했어요. 그럼 베타 1 햇이 베타 1 햇이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베타 1 햇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베타 1 햇 기반으로 이제 얘를 계산하고 그러면 이제 얘를 계산할 때 베타 1 햇이 쓰이는 거겠죠. 걔를 가지고 와서 넣어주고 베타 1에 넣어주고 베타 2로 갑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실 정해진 답은 없어요. 쉽게 생각해서 한 100번 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베타에 이제 100까지 가면 걔가 요걸로 구한 거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같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상황마다 다른데 이제 얘로 우리는 이제 구하겠다는 겁니다. 베타에서. 자, 여러분 이게 막 어려워 보이는데 알고 나면은 처음에는 당연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알고 나면 쉽습니다. 자, 한번 보면은 자, 초기 값을 설정해주고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대신에 다른 방식으로 베타 햇을 구하는 방식을 하는 건데 자, 초기에는 랜덤하게 어느 값으로 설정해주고
이 그라디언트로 이렇게 우리가 디센트를 해서 마이너스를 해서 해준다. 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점점 이터러티브하게 점점 이제 우리가 최적값, 이제 최적의 값으로 갈 수 있다는 건데,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우리가 만약 여기 초기값이 있어요. 초기값이. 이렇게 베타 제로 햇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베타 제로 햇. 여기에서의 그라디언트일 거예요. 얘가 이제 요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방향으로 디센트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 점이 왔어요. 그 다음에는 이 점에서 또 이 점에서 베타 1에 대해서 미분값을 그라디언트를 구해주겠죠. 요거. 그러고 나서 베타 1햇에서 다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럼 여기가 오겠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점점점 우리가 원하는 점으로 갈 수 있게 된다. 그때 여기 에타, 이 러닝 레이트라고 하고 또 스텝 사이즈라고도 하는데 얘가 뭐냐? 얼만큼 그 방향으로 갈 거냐. 자, 여기 나와 있는 그라디언트는 이 방향성만 제시해 주는 거고 이 방향으로 얼만큼 갈 건지를 말해 주는 게 에타입니다. 근데 에타가 너무 크다 하면은 자, 여기로 이 방향성으로 무지 많이 갔다 그러면은 여기로 막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크면 러닝에이지. 근데 러닝에이지 너무 작으면 이 방향으로 가는데 진짜 개미 눈금만큼 같아. 여기 있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여기까지 조절하기. 그래서 적절한 거를 찾아야 된다. 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살펴봤고, 그라디언트 디센트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라디언트를 구합니다. 미분값을 구해요. 미분값. 우리의 목적식에 대해서 우리가 업데이트하고 싶은 파라미터 미분값을 구해요. 그리고 그 미분값으로 우리가 빼준다는 겁니다. 스텝 사이즈를 설정해 줬어요.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크기로 이제 우리가 업데이트를 더해 줄 거냐. 그거를 계속 이터러티브하게 반복하는 겁니다. 베타 제로 햇 있을 때 얘를 기반으로 베타 1햇 구하고, 그죠? 베타 1햇 기반으로 베타 2햇 구하고 쭉쭉쭉 하는 베타 제로 햇, 베타 1햇, 베타 2햇, 베타 3햇 이렇게 쭉쭉쭉. 여러분도 그러면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뭔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